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뇌물 정치 자금 불법 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화영이 심경을 밝혔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검찰 기소는 이미 성공을 했고 이화영 자신은 이대로 감옥에서 썩으라고 던져진 듯하다. 이제 저는 이혼 가치가 없는 것인가 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화영은 마치 자신이 검찰 수사의 희생양인 양 두렵지만 이겨낼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주시고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범죄자가 고개를 빳빳이 들고 무슨 의인이라도 되는 양 그렇게 행사하는 모습 도대체 언제까지 봐야 하는 것인지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검사에 대한 추가 탄핵 소추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담당하면서 이화영을 회유한 의혹이 불거진 박상용 검사 등 4명이 그 대상인데 잠시 후 관련 소식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의 자기 방어와 치졸한 변명이 그야말로 도를 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이재명의 모습을 우리 국민들이 지켜봐야 하는지 정말 짜증이 밀려오는데요. 이재명은 어제 당 최고위원회 자리에서 수십억 원을 대신해달라고 하면 뇌물죄 중대범죄인데 이화영 부지사가 정신이 나갔거나 바보냐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를 만큼 우리가 멍청하다는 판결이 말이 되느냐 이런 논리인데 거의 모든 범죄자가 범죄인 줄 알면서도 범죄를 저지른다는 점에서 이재명의 주장은 비상식적 주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화영을 제외한 모든 증언과 증거가 쌍방울의 방북비 대납 사실을 가리키고 있죠. 김성태 쌍방울 회장 밑에서 실무를 총괄한 방용철 부회장, 중간다리 역할을 한 안부수 아태평화 교류협력 회장 등은 이화영의 대납 요청 사실을 일관되게 증언해왔습니다. 또 김성태가 중국에서 북한 대남 사업 실세 김성애를 만나 이 사람이 김성애가 맞느냐라고 확인한 확인차 보낸 사진도 이화영 휴대폰에 저장이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쌍방울의 방북비 대납을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이화영 검찰 진술의 신빙성에 무게를 실었죠. 김성태가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대납을 보고한 사실을 이화영으로부터 반복 확인했다는 증언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은 판단은 역사와 국민들이 할 것이라며 본질 흐리기에 바빴습니다. 이처럼 이재명을 비롯한 민주당은 대북 송금 기소 후 상식밖의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재명이 언론을 검찰 애완견으로 칭하자 진짜 이재명의 충견들은 애완견에 대한 모독이며 그냥 기레기라면서 한술 더 떴죠. 언제까지 이런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지 정말 누구의 말처럼 범죄자들의 전성시대가 도래하는 것은 아닌지 이재명에 대한 단죄가 시급한 이유 바로 이런 데서도 찾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 1심 선고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이화영이 오늘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마치 본인이 엄청난 검찰 수사의 피해자이고 의인인 양 페이스북에 주저리 뭘 많이 써놨는데요. 이화영은 어제 총성 없는 전쟁 끝나지 않은 전투라는 제야의 페이스북 글에서 저는 오늘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이곳은 하루 종일 CCTV가 돌아가고 피의자를 감시하는 독방이다. 검찰은 번갯불에 콩 굽듯 부랴부랴 저를 이곳으로 이감시켰다며 이제 저는 검찰에게 이용 가치가 없는 것인가? 라고 했습니다. 이화영의 말인즉슨 이재명에 대한 기소는 이미 성공했고 사건 조작 회유에 가담하지 않았던 이화영 자신은 이대로 감옥에서 썩으라고 던져졌다. 검찰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런 신세가 됐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이화영은 이제 저는 이용 가치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압박하기 위함인지 그것도 아니면 다시 회유하기 위함인지는 알 수 없다라면서 이미 기소가 되었으니 저도 돌아서라고 할지 모르겠다라고 했습니다. 검찰의 회유가 또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것인데요. 자, 그러면서 이화영은 검찰로부터 추가 기소당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도대체 이러는 이유가 뭘까? 저를 파렴치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그저 부패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공권력을 남용하는 검찰의 행태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썼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화영은 마치 자신이 의인이라도 되는 듯 두렵지만 이겨낼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주시고 도와달라고도 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지요. 2심 판결에서 유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총선에 나와 국회의원이 되고 돈봉투로 감옥에 간 사람이 국회의원에 출마해 후원금을 받고 제1야당 당대표라는 자리를 방패막이 삼아 온갖 혐의와 재판에도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니는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게 정말 참담할 지경입니다. 그런가 하면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도 정말 가관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검사에 대한 추가 탄핵 소추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담당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한 의혹이 불거진 박상용 검사 등 4명이 탄핵 소추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명백한 수사와 재판방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검사 범죄 대응 태스크포스는 최근 1심에서 9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화영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담당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국정농단 특검 당시 최서원 씨의 조카 장시호와 부적절한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김영철 서울 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 여부도 검토 중이라고 하고요. 또한 대장동 백현동 의혹 사건을 수사한 어미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를 탄핵 대상으로 포함할 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고로 엄 검사는 지난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재판 도중에 재소자들을 불러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강 검사는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가 아닌데도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며 위법하게 압수수색했다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은 이들 검사 4명에 대한 검토를 마치는 대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최근 헌법재판소는 민주당이 주도한 안동환 검사 탄핵 소추안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 탄핵안은 민주당이 안 검사가 기소했던 9년 전 사건을 갑자기 들춘 것인데요. 검사 탄핵 사건에 헌재가 판단을 내린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기각 결정을 한 헌법재판관 5명은 기소 자체에 문제가 없다거나 일부 위법이 있지만 탄핵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탄핵 심판이 인용되려면 직무와 관련한 헌법 법률 위반이 인정돼야 하기 때문인데요. 또 그 위반 행위가 파면할 정도로 중대해야 하는데 3명의 재판관은 안 검사가 법률을 어긴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고 2명의 재판관은 안 검사가 법률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탄핵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라고 판단해 기각 의견을 냈습니다. 따라서 공직자를 파면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의 탄핵 소추는 기각이 된 것입니다. 헌정사상 탄핵 심판 사건은 총 7차례 접수된 역사를 지니고 있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제외하면 21대 국회에서만 5건이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탄핵 소추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됐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취지로 기각됐습니다. 이렇게 보면 헌법재판소가 탄핵에 대해 매우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하는데도 민주당은 탄핵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 앞에 붙는 말이 정치적 탄핵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더군다나 이번엔 이재명의 수사와 재판과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더 큰 논란으로 번질 듯합니다. 보복 탄핵, 협박 탄핵, 방탄 탄핵, 힘을 엉뚱한 데 쓰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국민들이 뻔때를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